유머러스한 남편에게 반해 연애 6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된 윤 씨. 하지만 결혼 2년 차가 된 지금 윤 씨는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이 24시간 입을 다물지 않는다는 건데요. 연애 때도 말이 좀 많았던 남편은 결혼 후 함께 살기 시작하자 씻을 때를 포함해서 하루 종일 윤 씨에게 말을 건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악과 수출신인 남편은 일반인보다 목소리 톤이 낮은데요. 이런 동굴 목소리로 다 6시간을 떠드니까 윤 씨는 매일 머리가 지끈지끈하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윤 씨. 그녀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죠. 이자연 기자, 말 많은 남자 좋다 싫다.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손석구 씨인데 막 손석구 씨처럼 생겼는데 말이 많다. 유머러스하고 자상하고 대화도 잘 통하는 남자네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좋다는 거죠? 네. 손석구 씨처럼 생기면 말 많아도 좋다. 자, 근데 아무튼 연애 때도 이렇게 말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결혼하고 네. 나서 그러진 않. 그럼 그때도 좋았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때는 좋았다고 합니다. 윤 씨는 이 남편이랑 만난 게 친구들이랑 놀다가 우연히 합석하면서 한눈에 반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남편이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고 분위기도 잘 살리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푹 빠졌고요. 곧이어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할 때도 이 말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이 매일같이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한 번 전화를 하면은 2~3시간씩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설정을 해두고 할 일을 하면서 대충 대답만 하고 맞장구 치고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애 때는 사실 서로 아는 것도 별로 없다 보니까 남편 얘기 듣는 것도 재밌었고요. 알아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말 많고 수다스러운 모습이 장점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매력적인 남편의 모습에 연애 6개월 만에 결혼까지 결심을 했는데 언제부터 이게 실증이 나기 시작한 걸까요? 약효가 떨어진 게 딱 일주일 만에 떨어졌어요. 아, 진짜. 결혼하고 난 뒤에 일주일 만에 이제 경악을 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연애는 이상이고 결혼은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 때는 이제 주말에만 잠깐씩 만나니까 얘기를 쭉 해주면 이 일주일 거 몰아서 얘기를 하는구나 해서 이제 견뎠었는데 진짜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다 보니까 24시간 거의 입을 갖다가 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회사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집에 오면은 남편이 얘기를 다 하는데 이 여성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자기가 씻을 때도 자기 얘기를 좀 들어라 그러면서 화장실 문 앞에 아내 보고 거기 좀 서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윤 씨 같은 경우도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너무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떠드는 남편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백 변호사님이 네. 약간 바리톤이잖아요. 네, 그렇죠. 바리톤 좀 낮죠. 이 음색이 네. 약간 동굴 목소리. 그리고 또 말도 되게 많잖아. 또. 저도 말이 많아요. 좀 말이 많은데 이 정도는 그래서 사모님한테 제가 들었어. 우리 오빠 너 말 많아서 너무 짜증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둘이 거의 비슷하게 말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모님이 제가 너무 말이 많대요. 너무 싫다고 막.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근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24시간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남들 같으면 10분이면 끝날 얘기를 5시간, 6시간씩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 뭐 동료랑 밥을 먹었다. 그러면 죄송해요. 원보가 걔가 몇 년도생이고 걔가 어디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일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밥 먹은 얘기 하기 전에 사설이 한 3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보 얘기를 딱 끝내고 나면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자연이랑도 밥을 먹었는데 그 또 일대기를 한번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분, 20분 끝난 얘기를 한 사람의 일대기를 얘기하면서 10시간씩 해버리니까 이제 거의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오빠, 아니 자기야, 여보, 그만해. 나 좀 그만. 아까 얘기했잖아. 이러면 되잖아. 딱 잘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안 했겠어요. 했죠. 근데 이렇게 나 좀 쉬고 싶으니까 좀 얘기 좀 그만하고 좀 쉬자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좀 조용히 합니다. 근데 옆에서 안절부절 뭐 막 얘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자기 옆에서 같이 있기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냥 말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또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났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딴짓하면서 안 듣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삐져요. 그리고 이제 삐지면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제 삐지면 약간 서로 얘기를 안 하면서 냉각끼리 갔잖아요. 이 남자는 삐지면 내가 왜 삐졌는지 알아?
내가 삐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삐졌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 삐진 거에 대해서 내 책임이 더 커, 자기 책임이 더 커. 이런 식으로 또 삐진 거에 대해서 또 시작하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아유 그런 사람이 어딨어 막 하는데 약간 이 박찬호 씨를 약간 연상하면 스토커, 네. 쉬울 것 같아요. 네, 아유, 그 박찬호 씨도 그렇게 계속 말을 할까 그건 좀 궁금한데,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남편이 또 하필 성악가 출신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목소리가 약간 좀 울린다고 멀리서까지 맞아요. 들린다고 해요. 완전 울려. 근데 이런 목소리로 24시간을 들으면 제가 보기에 신경쇠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짜장면 먹었다 요 얘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좀 그 진짜 정색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 오늘 짜장면 먹었는데 너무 졸리더라고. 근데 짜장면하고 졸은 거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야 그리고 거기 탕수육을 먹고 싶었는데 탕수육을 못 먹었어. 이렇게 이 짜장면 먹은 얘기 하나를 가지고 30분 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이제 성대모사까지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여성의 표현입니다. 두개골이 깨져버릴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소장 아까 이자연 기자한테도 물어봤으니까 소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말 많은 남자 네. 좋다 별로다. 저는 제가 좀 저도 말이 많은 편이라서 예. 제가 얘기를 하는 걸 잘 들어주는 남자가 어렸을 때부터 좋았어서 저희 남편은 참 말이 되게 적어요. 아, 진짜? 네. 근데 또 말이 너무 적으니까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말이 적은 게 더 편안한데 그렇다고 말도 너무 없는 것도 좀 심심하니까 적당한 게 제일 좋죠. 너무 당연한가? 너무 당연한. 다 그러실 예. 거예요. 예, 그렇군요. 자, 이 또 남편. 그러니까 보통 전 이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 보통 말이 많으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아무리 이게 잘 돼도 하다 보면 대화의 소재가 끊어지거든요. 떨어지거든요. 결국 그럼 하는 게 뭐다? 뒷담화밖에 없습니다. 네, 남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남편이 매일같이 그렇게 누군가의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윤 씨는 말이 많지도 않고 남한테 관심도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은 뭐 학교 동창, 회사 사람, 심지어는 마트에서 그냥 잠깐 지나친 사람까지도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험담을 한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그 욕하는 내용도요, 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사소한 걸로 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마트에서 애기 안고 지나갔던 그 엄마 내가 손톱 봤는데 매니큐어를 깨끗이 안 지웠더라고. 군데군데 매니큐어가 남아있는데 그 정도면 자기 관리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매니큐어를 왜 칠했을까? 차라리 안 칠하는 게 낫지. 그게 깨끗한데 지금 이 가서 속도로- 말해주고 싶을 정도네.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 속도로 이 속도로 얘기를 한다는 속도로 제 거죠. 목소리로. 하지만 동굴 목소리로. 진짜 너무 싫겠다 막. 어우, 이제 나 지금 욕 나올 뻔했어요, 저 지금. 예. 자, 소장님 그런데 네. 뭐 집에서는 일단 그냥 꼴보기 싫어도 남편이니까 그러려 하는데 이걸 네. 만약에 직장이나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다? 네.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이분 좀, 지금 그냥 말이 많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준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지금 불화가 생겼지만 회사에서도 좀 큰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있었는데 신입사원하고 이 남편하고 둘이서 이제 뭐 오랜만에 한잔 할까? 그러고 호프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하나씩 시켜놨는데 새벽 3시까지 그 한 잔 맥주 마시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나 신입사원하고 아주 사이가 좋아졌어. 내가 그 신입사원한테 힘을 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또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이 신입사원이 며칠 후에 사직서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위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남편이죠. 이렇게 윗사람들 이렇게 너무 괴롭히는 걸 다 들어주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그 남편은 지금까지도 도대체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신입사원이 나한테 왜 그렇게 매몰차게 못되게 굴었을지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교수님 근데 진짜 이런 분이 계시네요. 진짜. 예, 드물긴 하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은 이게 좀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가. 본인은 이렇게 뭐 많이 격려를 해줬다는데 그 상대가 못 견디고 사직서를 낼 정도면 심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다가 남편이 오면 반갑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예. 남편 오면 자는 척 한대요. 말 섞기 싫어서. 말 섞기 싫어서. 영화 보다가도 이제 일단 들어오게 되면 또 얘기에 엮일까 봐 자는 척 한다.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말을 갖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일단 기가 빠져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말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맞습니다. 크기 때문에
낭패를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본인 스스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현재 상태까지는 그걸 갖다가 잘 모르는 상황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와중에 또 뭔가 하나가 사달이 팍 났다면서요. 네, 참다 못한 윤 씨가 결국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 윤 씨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 부부가 같이 빈소에 좀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가면은 보통 상주랑 짧게 인사하고 이렇게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 친구 붙잡고 이 남편이 위로해 준답시고 본인 어머니 감기 걸리셨을 때 자기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얘기까지 정말 구구절절 주구장창 늘어놓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옆에서 윤 씨가 그만 좀 하라고 해도요. 듣지도 않고 위로해줘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이 옆에 있어줘야 한다라면서 막무가내로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 윤 씨 친구가 듣다 못해서 이제 제발 그만하시라고 가시라고 화를 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소에 이제 이 조문객들 계속 이렇게 뒤에 서 계시는데 저기서 저렇게 계속 팍 이러면은 당연히 좀 그렇죠.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말이 많아도 너무 많은 남편, 말 때문에 진짜 구설수까지 계속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백 변호사님. 네. 원래 뭐 말이 많은 남편 이혼 사유가 되나요라는 질문하면 당연히 전 아니에요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게 일반적이죠. 말이 많다고 이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남편은 이 아내의 얘기가 전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요? 이 정도라면. 본인에게만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상갓집 에피소드나 아까 지금 신입사원에 대한 에피소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모이면 약간 직장 내 괴롭힘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도저히 같이 생활할 수 없겠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남편 진짜 좀 정신 차려야지 말이 많아서 이혼을 당하는 정말 흔치 않은 사례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부터 한 말씀씩 조금 짧게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담입니다만은 자기 하는 말을 모두 녹음을 해가지고 한 2~3시간 그냥 들려주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렇게 해서 느낌이 어떠냐라고 한번 토의를 해볼 필요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나이가 들면은 입은 닫고 뭐 주머니는 열어라 그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빨리 이 심각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자, 소장님도요. 네, 정말 우리가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배우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본인만 얘기를 하고 듣지 않는 거죠. 내가 남을 괴롭혀놓고도 그 신입사원이 왜 괴로웠는지 모르고 상갓집에 가서도 자기 때문에 그 상주가 괴로운데도 왜 괴로운지 모르는 거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 이기적인 것을 본인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을까? 제가 상담을 25년을 했는데 사실 이 정도로 말이 많은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상담실에 오면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자기만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왜 그런가 보면 자기 마음의 감정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냥 말로 막 계속 그 감정을 만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도 혹시 무슨 심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쉬지 못하는 것인지 어쨌든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깨달은 후에 깨달은다면 그다음에는 변화를 해야만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 기자 좀 마지막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네, 정리해 주시죠. 정로미님,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네요. 정말 너무 시끄러워요. 잔소리까지 더하면이라고 하셨고요. 먼지님, 매일 귀에서 피 흘리면서 살겠구나 하셨습니다. 또 태영킴님, 말 많은 것도 문제인데 눈치 없는 게 더 문제네요. 비양님, 입에 자물쇠 채워야 함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유, 참 별별 참 유형의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